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플러스 유형 136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같이 공부를 할 건데요. 일단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원이란 게 무엇인가, 원이 무엇인가, 원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원이란 게 무엇입니까? 동그라미? 동그란 거? 아니죠. 원이라는 거는 원의 정의 이렇습니다. 자, 평면 위의 한 점으로부터 일단 쓸게요.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점의 자취, 점들의 집합, 이게 바로 원이 되겠습니다. 자, 원이란 게 무엇이라고요? 자, 평면 위의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점의 자취가 바로 우리가 원이 되겠습니다. 자, 중학교 때 이미 배웠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평면 대신에 공간, 3차원이죠. 공간으로 바꿔버리면 이게 뭐의 정의가 되냐면 바로 구, 우리가 알고 있는 동그란 축구공, 농구공 이런 구의 정의가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원을 배우니까 원은 평면 도형이고요. 자, 평면 위의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점들의 집합, 점의 자취가 우리가 원이라고 되는데, 정의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그러면 원이 정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가요? 이 한 점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뭐 또한 필요할까요? 일정한 거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점이 하나 주어지고 일정한 거리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원을 만들 수 있겠다. 역으로 원이 하나 그려졌다면 그 원을 정의하기 위한 한 점과 일정한 거리는 반드시 주어지겠죠. 그래서 이 한 점과 일정한 거리는 굉장히 중요한 놈인데, 원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중요하면은 뭘 하죠? 그렇죠. 이름을 달죠. 그래서 이 한 점, 기준이 되는 한 점을 우리가 원의 무엇이라고 합니까? 중심이라고 그러고요. 이 일정한 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반지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중심은 보통 O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알파벳, 반지름은 R, 이러한 알파벳을 이용해서 우리가 표시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이란 게 무엇인가, 원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봤는데요. 이번 단원 이름이 뭐죠? 원의 방정식이죠. 그렇다면 평면 위의 한 점과 일정한 거리가 주어졌을 때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세워나갈 수가 있는지, 방정식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원이 하나 주어졌어요. 일정한 거리가 주어지고요. 이러한 일정한 이 O라는 점에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자, 여기가 일정한 거리가 반지름 R이라고 했죠. 이러한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점들을 우리가 콤퍼스 돌리듯이 딱 돌려버리면 원이 하나가 완성이 될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이 점의 자취,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해라 라고 했거든요. 자, 그럼 아까도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 원을 갖다가 정의하기 위한 이 중심을 A, B라고 주어졌다라고 치고요. 이 R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값입니다. 자, A, B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우리가 방정식을 세운다라는 거는 이 도형 위에 있는 임의의 점 x, y를 잡은 다음에 임의의 점 x, y에 대해서 이 x 성분과 y 성분의 관계식을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임의의 점 x, y에 대해서. 그렇다면 원의 정의로부터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세워나갈 수가 있는데, 자,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점을 P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 원 위에 있는 어떤 점을 잡든지 간에 OP의 길이는 뭐로 항상 일정하죠? 그렇죠. R로서 일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 정의에 의해서. 그래서 이게 기본이 되고요. 자, 양변은 똑같이 제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곱을 한번 해보도록 하면 이렇게 되겠네. OP의 길이의 제곱은 두 점 사이 떨어진 거리 구하는 식 알고 있죠? 이렇게 되고 y-b의 제곱은 r의 제곱,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식이 바로 무슨 식이냐면 이 원의 방정식입니다. 어떤 원이냐면 a, b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을 나타내는 방정식이다. 자,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유도해 나갔는데 어떻게 유도했죠? 이렇게 중심이 주어지고 반지름이 주어졌을 때 원의 방정식을 유도했죠. 근데 역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이러한 원이 있을 때, 이러한 방정식이 있을 때 이러한 식을 만족시키는 점 x, y는 바로 이런 원이다. 어떤 원? 중심이 a, b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우리가 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가 모두 잘해야 돼요. 자, 이렇게 중심과 반지름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원의 방정식도 잘 세워야 되고, 어떤 원의 방정식이 있을 때 그 원을 나타내는 중심과 반지름의 결과도 우리가 잘 구해야 되겠죠. 자, 중심 같은 경우는 이거를 0으로 만드는 x, y가 바로 중심의 x성분, y성분이 되고요. 이 우변에 있는 r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연습하기 전에 우리가 거기 개념 플러스 유형 100 몇 페이지죠? 136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136페이지 위쪽 내용을 한번 보면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원의 방정식 중심이 a, b이고 이렇게 a, b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이 원의 방정식은 우리가 방금 유도했습니다. 이렇게 됐다는 걸 유도했고요. 특히 뭐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이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 오타가 하나 있네요. 자, r이 아니라 r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제곱을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r의 제곱, 오케이.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a 대신에 0, b 대신에 0을 갖다 대입하면 이러한 원의 방정식을 세워나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나타내어지는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자, 무슨 형이라 그러냐면 표준형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무슨 형? 표준형. 그래서 이런 꼴로 나타내어지는 원의 방정식을 표준형이라 그러는데 표준형의 방정식을 통해서는 우리가 금방 뭘 구할 수 있냐면 쉽게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를 쉽게 구해 나갈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개념 체크 아래쪽에 있는 개념 체크 문제를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개념 체크 문제입니다. 자, 문제가 이렇습니다. 자, 아래쪽에 먼저 문제를 띄워놓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이런 문제. 자, 일단 1번 문제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다음 방정식이 나타내는 원의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를 갖다 구해라 라고 했는데요. 자, 이거 보니까 이거 무슨 형입니까? 표준형이죠. 그래서 중심의 좌표, 중심을 5라고 한번 해보면 이거를 0으로 만든 x, 2, 마이너스 1. 이거를 0으로 만든 y가 중심의 y 성분이죠. 그래서 2, 마이너스 1. 반지름의 길이는 뭐가 나오냐면 이게 바로 뭐 r의 제곱이니까 바로 반지름은 3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1-2번 같은 경우 중심을 갖다 구하면 이거를 0으로 만드는 각각 0으로 만드는 x, y 값을 구하면 마이너스 7, 3이 바로 중심. 반지름의 길이를 갖다 구하면 r은 이게 r의 제곱이었죠. 5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표준형에 대한 얘기는 일단 했는데요. 더 문제를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페이지 문제를 보냐면 137페이지 필수 문제를 같이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를 같이 풀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중심이, 자, 1-1번, 137번이요. 자, 다음 원의 방정식을 구하해라 라고 했어요. 자, 중심이 원점이고 4, 마이너스 3을 지나는 원이야. 우리가 1번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중심이 주어졌네? 중심이 뭐라고? 0,0이라고. 근데 뭐를 모르죠? 그렇죠. r의 값만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그러는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한번 해볼 때 이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면 x의 제곱 중심이 0,0이니까 표준형에 의해서 y제곱은 r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이 원이 어떤 점을 지난다 그랬어요? 그렇죠. 4, 마이너스 3을 지난대. 지나니까 x 대신에 4의 제곱 16, 마이너스 3의 제곱 9. 이게 바로 등호를 성립하겠다. x 대신에 4, y 대신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등호를 성립하겠죠. 왜? 이 점이 원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r의 제곱. 따라서 r의 제곱은 25. 네,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원의 방정식은 x제곱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5라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문제도 연습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 중심이 주어졌어. 마찬가지 문제죠. 중심이 2,1이라고 딱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반지름을 모르네. 그래서 반지름을 구하고 싶어. 근데 2,1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표준형에 의하면 x-2제곱 플러스 이 원의 방정식은 이거 되고요. 반지름 r의 제곱 이렇게 지금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원이 어떤 점을 지나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라는 점을 지난다 그랬으므로 x 대신에 마이너스 1, 즉 마이너스 3의 제곱이 9죠. 그 다음에 y 대신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의 제곱 16이네요. 16이 바로 r의 제곱이야. 그래서 r의 제곱은 뭐가 됩니까? 25죠. 즉 반지름은 5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그러는 원의 방정식은 x-2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뭐? 25. 중심이 2,1,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이런 원이 되겠습니다. 좀 느낌이 오시나요? 좀 잘 알겠죠? 자, 그러면 좀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 2-1번 문제 2-1번 문제 같이 한번 또 볼까요? 자, 2-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2-1번 문제를 갖다 보면 자, 이럽니다. 자, 이런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갖다 구하라 그랬는데, 보니까, 중심이 Y축 위에 있대. 우리가 구하려고 그러는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중심이 Y축 위에 있대요. 그러면 Y축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죠? 그렇죠. X 성분이 0이잖아요. 그러면 중심을 어떻게 놓을 수 있냐면, Y 성분은 모르겠어. 0,B라고 놓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중심이 0,B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세울 수가 있죠? 그렇죠.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뭐 r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 우리가 구하려고 그러는 원의 방정식은 이거야. a 값과 r의 제곱의 결과, 즉 r의 값만 구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원이 어떤 점을 지나요? 이 두 점을 지나죠. 즉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볼까? 그러면 마이너스 2제곱 4네. y 대신에 마이너스 3 이것이 등호를 성립하겠죠. 위에 있으니까 x 대신에 1을 대입해도 4 플러스 1 마이너스 b의 제곱 또한 r의 제곱 둘을 뭐 하면 될까요? 연립하면 b 값과 r 값을 구해 나갈 수가 있겠죠. 자, 전개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b에 대한 내림차순 좌변을 정리 한번 해보면 b의 제곱 플러스 6b 오케이 6b 플러스 3, 3, 9 4 더하니까 13은 r의 제곱. 자, r의식도 b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 한번 해보면 b의 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1 플러스 4 플러스 5 이꼴 r의 제곱. 자, 위에서 r의식을 뺍시다. 빼버리니까 뭐가 나오냐면 8b 플러스 8은 뭐가 돼요? 0이 되죠. 따라서 우리가 b의 값을 마이너스 1이라고 구할 수 있고 b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r의 제곱은 4, 4, 16 이렇게 돼가지고 b 대신에 마이너스 1, 2는 4죠. b의 제곱은 8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답이 아니죠.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랬으므로 이 식에다가 그대로 대입하면 x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네요. 그래서 플러스 1의 제곱은 8 이렇게 되고요. 반지름의 길이잖아. 이게 r의 제곱이니까 r은 뭐다? 2루트 2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에 대해서 배웠죠.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중심이 a, b다. 그러면 이거, 그 다음에 이거 반지름의 길이가 r이다라고 하면 그 원의 방정식이 이렇다라고 했잖아요. 이걸 우리가 무슨 형이다? 표준형이다. 표준형을 보면 우리가 완전제곱식 이렇게 제곱과 제곱 있잖아요. 완전제곱식 꼴로 바꾸면 우리가 표준형 꼴이 되는데요. 거꾸로 이걸 전개 한번 해볼까요? 자, 전개 한번 해볼게요. 자, x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ax a의 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by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r의 제곱이 0이다. 다시 한번 쓸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마이너스 2by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r의 제곱은 0이라고 우리가 딱 전개해서 쓸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치환을 한번 해볼게요. 이 값을 각각 어떻게 치환을 할 거냐면 이거를 라지 b, 이거를 라지 c라고 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꼴 0이라고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방금 이 원은 어떤 원이었죠? 중심이 a, b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이 원이었잖아요. 그럼 이것도 우리가 무슨 방정식이 되죠? 원의 방정식이 돼. 근데 위에 있는 표준형과 이 위에 있는 표준형과 좀 형태가 다르죠. 이렇게 전개해서 플러스 이런 형태의 원의 방정식을 무슨 형이라고 그럽니까? 그렇죠. 일반형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다. 일반형. 그러면 이런 꼴로 쓰여지는 모든 식이요 좌변이 이렇게 됐을 때 이러한 등식물을 만족시키는 점 x, y가 원이 되진 않습니다. 어떤 조건이 필요한데 그 136페이지 위쪽에 한번 보면 2차 방정식 이꼴 0이 나타내는 도형 거기다 일반형이라 쓰면 되겠죠. 어떤 조건이 있어요? 단 이런 조건이 있어. 단 어떤 조건?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c가 반드시 뭐보다는 커야 돼? 그렇지, 0보다는 커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일반형, 이런 꼴로 쓸 수 있는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일반형이라고 그랬는데 왜 일반형에는 이러한 조건이 들어있는지를 같이 한번 볼게요. 아까 원의 정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였냐면 원의 뭐와 뭐를 잘 구해야 된다? 뭐가 뭐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죠, 이 중심과 반지름은 반드시 중요하다고 했잖아. 원이 정의되면 중심과 반지름은 반드시 존재하고 중심과 반지름이 이렇게 주어지면 원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표준형 같은 경우는 이러한 표준형의 식이 있을 때 중심과 반지름의 값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근데 일반형에서는 중심과 반지름이 잘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죠. 이렇게 일반형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반형을 무슨 형으로 바꿔주면 된다?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일반형으로 쓰여져 있는 이러한 원을 표준형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그렇게 되면 왜 이 조건이 들어있는지, 단 이 조건이 들어가 있는지를 금방 확인해 나갈 수가 있는데, 자, 표준형은 무슨 식이라 그랬죠? 그렇죠, 완전제곱식이라 그랬죠? 자, 거꾸로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4분의 1차항의 절반의 제곱이니까 a제곱 필요하고요. 빼야 돼요. 자, 빼는 거 똑같이 더했다라고 할까요? 4분의 a제곱 똑같이 더했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 y제곱 플러스 by 절반의 제곱 똑같이 한번 더해볼게요. 4분의 b의 제곱 더하고요. 그 다음에 4분의 b의 제곱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c는 저쪽으로 넘겨볼게.
자, 그럼 이거를 정리 한번 해보면 x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은 뭐가 돼요? 4분의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c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원으로서 의미 있기 위해서는 이게 뭐였죠? 이 식 값이 r의 제곱이었지. r의 제곱이 음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따라서 이게 양수가 된단 말이야. r의 제곱이 양수.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 이 조건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꿨더니 중심이 뭡니까? 중심 5는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를 갖다 구하면 이 값이 r의 제곱이니까 2분의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겠죠. 결론은 무엇이냐 보니까 x제곱항과 y제곱항의 계수가 서로 어때요? 같죠. 1이면 1, 2면 2. 그리고 뭐가 없어? xy항이 없어요. 이게 항이 없는 우리가 이러한 좌변을 봤더니 이러한 식을 나타낸다라고 하면 이게 원을 나타내는 식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게 원의 방정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 이게 필요하다. 왜? 반지름으로서 이놈이 반지름의 제곱으로서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문제 한번 풀고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필수 문제 5번 문제 한번 볼까요? 뭐 원이 되기 위한 조건. 자, 13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9페이지 원이 되기 위한 조건. 어디 있을까? 이건가요? 자, 139페이지 한번 보면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죠. 이 말이 이제 그런 말입니다. 보니까 자, 문제를 한번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자, 보니 자, 방정식. 자, 보니까 x제곱항, y제곱항 둘 다 있죠? 그리고 계수가 서로 같아요. x 곱하기 y, xy 항이 없어요. 아, 이거 보니까 이게 원을 나타내도록 하는 상수 k 값의 범위를 구해라. 즉 이게 원의 무슨 형? 일반형이 되기 위한 조건을 구해라 라고 했는데, 물론 우리가 이 조건, 이 단이라는 거를 잘 외우고 있으면 문제를 간단하게 풀 수 있겠지만 외울 거 많잖아요. 그러면 일반형을 무슨 형으로 바꿔봐라? 표준형으로 바꿔봐라. 자, 표준형 완전제곱을 생각하면 되겠죠. x제곱 플러스 2kx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k제곱 이렇게 되고요. 뒤쪽에 k제곱을 빼겠습니다. 마이너스 k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y제곱 플러스 뭐 이거 있죠. 플러스 4k y 완전제곱식 되기 위해서 4k의 제곱 뺐어요. 4k의 제곱을. 그리고 나머지 식 그대로 넣으면 되겠네요. 플러스 6k의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3 이꼴 0. 그래서 이게 완전제곱식 꼴이 되니까 x 플러스 k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k 제곱이죠. 2k의 제곱. 나머지 것들은 다 저쪽으로 뭐 다 이거 했죠. 이거 다 하고 저쪽으로 넘겨보도록 할게요. 이거 하니까 마이너스 5k, 6k, 마이너스 k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k, 마이너스 3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네. 그러면 이게 뭐 중심이 뭐? 그렇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k. 이게 r의 제곱. 이게 반지름이 이게 되기 위해서는 k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3이 되기 위해서는 요 밑줄친 값이 어떻게 돼야 돼요? 0보다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될까? 커야 되겠지. 그렇지. 이게 반지름 r의 제곱. 이게 r의 제곱이니까 이게 0보다 커야 될 때 반지름 이게 반지름으로서 의미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k의 범위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똑같이 곱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부등호명이 바뀌죠? 인수분해 되죠? k-3, k-1이 0보다 작다. 따라서 k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을 때 이 식이 원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일반형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반형으로 표현되어 있는 식에서 우리가 보면 그 원의 일반형으로 표현된 놈의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무슨 형으로 바꾸면 된다? 표준형으로 바꾸면 된다. 근데 이 일반형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식이요,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게 있는데, 자, 일단 여기서 생각 한번 해봅시다. 자, 직선이 유일하게 하나가 결정되기 위해서는 직선이 지나는 몇 개의 점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한 개밖에 없죠. 즉, 한 개밖에 없다는 얘기는 유일하게 결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원 같은 경우는 몇 개의 점을 지날 때, 몇 개 이상의 점이 주어졌을 때, 원이 지나는 몇 개의 점이 주어졌을 때 원 하나가 결정이 될까요? 두 점? 한 개의 점은 당연히 안 되겠죠. 굉장히 많은 원을 그릴 수 있으니까. 두 개의 점도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요. 더 작은 원도 그릴 수 있고요. 더 큰 원도 그릴 수 있고. 이쪽만 있을까? 그래서 이쪽도 이렇게 있을 수 있겠지. 두 개의 점으로는 절대로 안 돼. 그래서 원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몇 개 이상, 적어도 몇 개 이상, 3개 이상의 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형을 우리가 문제에서 적용시킬 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게 거기 나와 있는 139번 문제 있죠. 139번 문제를 풀 때 무슨 점이 주어졌어? 그렇지.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는 이 표준형보다는 무슨 형을 쓰는 게 좋다? 일반형을 쓰는 게 좋습니다. 일단 표준형을 쓰면 제곱이 들어가잖아. 그래서 굉장히 어려우니까 일반형을 쓰면 좋거든요.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다시 생각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문제입니다. 자, 보니까, 자, 세 점, 그죠? 세 점, 점을 지났는데, 세 개의 점이 이렇게 지났어. 이렇게 주어졌어. 그럼 세 점을 지나는 원은 한 개, 유일하게 결정이 된다. 자, 무슨 형을 쓴다? 그렇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무슨 형? 일반형을 통해서 우리가 세 점이 주어진 경우는 일반형을 통해서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더 쉽다. 세팅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원의 방정식이 이거야. 즉, 라지 A, B, C의 값만 구하면 되는데, 이 원을 보니까 원의 방정식을 구하려고 했더니, OPQ라는 점이 이 원 위에 있죠. 원 위에 있으니까 x 대신에 0, y 대신에 0을 대입하면 동물은 성립하기는 첫 번째. C는 뭐가 돼요? 그렇죠. 0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보면 1,0이 이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x 대신에 1, y 대신에 0 대입하면 어머 뭐야 이게 0인가요? C는 0이니까. 그래서 라지 A는 무슨 값? 마이너스 1이라는 값 간단하게 구해 나갈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어떤 점을 또 지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를 갖다 지난다 그랬으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5, 25 플러스 4, x 대신에 마이너스 1 플러스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는 0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2b의 결과를 갖다 구하면 얼마죠? 33가요? 34. 그래서 b의 값을 구하면 17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원은 각각의 뭐 a, b, c 대신에 대입하면 되겠죠.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7y 이꼴 0 이렇게 우리가 세워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세 점이 주어졌다라고 한번 해보면 우리가 무슨 형을 쓴다? 그렇죠. 표준 일반형을 통해서 우리가 구해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원의 방정식 이번 시간에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136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136페이지 펴주셨나요? 그 보충 노트 부분 있죠? 자, 보충 노트 부분에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좌표 축에 접하는 좌표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좌표 축에 접한다. 축에는 무슨 축과 무슨 축 있죠? 그렇죠. X축도 있고요. Y축도 있는데 이제 이 전반적인 보충 노트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고 관련된 문제를 조금 풀어보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의 내용을 한번 할 건데요. 일단 X축에 접할 수도 있고 Y축에 접할 수도 있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할 수도 있어요. 일단 축에 접하는 방정식, 원의 방정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림을 그려주세요. X축에 접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위에서 우리가 접할 수도 있고요. 아래쪽에서 이렇게 접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원의 성질을 알고 있어. 어떤 성질을 알고 있냐면 좀 그림 예쁘진 않네요. 자, 원의 중심과 접선과 원이 접하는 점을 접점이라고 그러잖아. 원의 중심과 접점을 지나는 이 직선은 접선과 수직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러면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세우냐면 이렇게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r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한번 해봐봐. 자, 그러면 이거의 원의 중심은 어떤 꼴일까? 원래 a, b라 그랬는데 b가 뭐랑 같을까요? 그렇죠. r이랑 서로 같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왜냐면 이게 바로 b거든. 위에 접하니까 b의 본이 양수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축에 접하는 이거 이제 지워버릴게요. 자, 그러면 원의 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a, r로서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y성분 중심의 y성분이 마이너스니까 중심이 어떤 꼴이야? a, 마이너스 r로 쓰미가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원의 방정식을 한번 세워볼까? 이때 원의 방정식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a 플러스 y-r의 제곱이 뭐가 돼요? r의 제곱 이렇게 되지. 중심에 y성분이었다 보니까 중심에 y성분이 r이네. 즉 이런 꼴이네. 그러면 이 식을 보고서 우리가 바로 뽑아낼 줄 알아야 되는 게 이 식을 나타내는 원은 이러한 원의 방정식은 이 원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원은 무슨 축에 접한다? 그렇지. y축에 접한다 라고 이렇게 알아야 되고요. 자, 이것도 한번 세워볼까? 이거는 위쪽 아래쪽? 위쪽. 오케이. 자, 이때 우리가 원의 방정식은 이런 꼴이네. 이런 꼴 y 플러스 r의 제곱은 r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중심이 마이너스 r이야. 그러니까 무슨 축에? x축에 아래쪽에 접하겠군. 이거를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그림을 직접 한번 그려보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y축에 접한데 그 y축에 접하는 경우도 몇 가지 경우 y축에 있을 때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어떻게 이렇게 접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원의 성질에 의해서 수직 이게 R이라면 중심의 좌표 구할 수 있겠군. 자 이때는 무슨 성분이 뭐로 동일할까? X 성분. 오케이 이게 R에 대한 식으로 표현되겠죠. 이쪽이 음수죠. 그래서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R, B가 되겠고요. 이 원의 중심의 좌표는 R, B가 되겠네. 그래서 이놈의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X 플러스 R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B의 제곱이 R의 제곱이다. 이와 같은 식을 봤을 때 무슨 축에 접하는? Y축에 접하는 원이구나. 자, 이거 우리가 원의 방정식 x-r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이 뭐가 돼? r의 제곱. 아, 이런 식으로 표현됐어? 무슨 축? y축에 접하는 원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세 번째 같은 경우는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x축이 이렇게 있고요.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원점이죠.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한대. 즉, 원의 중심이 어디 위에 있어? 1,4분면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4, 4분면에 있을 수도 있고 3, 4분면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2, 4분면, 3, 4분면에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때 각각의 원의 중심의 좌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됐을 때 수직이죠. 이게 수직. 자 이게 R입니다. R 전부 다 이게 R로서 동일하네요. 자 그림을 그리라 그랬어요. 자 중심의 좌표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중심의 좌표 어떻게 돼? R, R 이때는 어떻게 될까? R, 마이너스 R 이때는 어떻게 될까? 그렇지. 마이너스 R, R 이때는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한 개만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되겠지. X 플러스 R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R의 제곱 이꼴 R의 제곱이네. 자, 이렇게 되고요. 이걸 생각하면 중심이 뭐예요?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반지름 길이가 R이니까 몇 사분면에서 그렇지. 3, 4분면에 접하는 우리가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볼까요? 자, 아래쪽에 있는 개념 체크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체크 한번 봅시다. 자, 보면 아래쪽에 볼게요. 자, 이렇게 다음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랬는데 이거 중심이 마이너스 2,3이래. 그림을 그리라 그랬지. 처음에 익숙하지 않으면 처음에 중심이 이렇게 되는 거야. 첫 번째 x축이 있고요. y축이 딱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봐봐. 자, 그러면 중심이 마이너스 2,3이래. 여기 마이너스 2, 그리고 뭐 3 이렇게 찍어보도록 하자. 여기에 있고 무슨 축에 접해? x축에 접하는군.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군. 그래서 이게 바로 뭐로서 의미겠는 거야? 반지름이 되겠군. 반지름이 얼마? 2,3이니까 이렇게 되겠구나. 예, 중심이 5가 뭐고 마이너스 2,3이고 반지름이 그래서 뭐가 돼요? 3으로서 의미가 있겠네.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구하면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r의 제곱 9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죠. 계속 가능하십니까? 직접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자, 2번을 볼게요. 중심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래. y축에 접한데 네, 이렇게 그려보자. x축, y축. 자, 원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니까 뭐 이거 3, 4분면에 있죠. 중심이 이렇게. 중심이 여기란 말이야. 근데 무슨 축에 접해? 무슨 축? 색깔 달리해서 해볼까? 자, y축에 접하니까 어떻게 그려야 될까? 이렇게 우리가 그려야 되겠죠.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될까? 이게 반지름 되고 반지름의 길이가 뭐가 나와요? 4. 그림을 통해서 금방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세우면 중심이 이거. 그러니까 자, x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은 4, 4, 16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이거 한번 볼까요? 중심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데 자, 1000번 뭐 이렇게 풀이가 여기저기 가서 좀 정신이 사납긴 한데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x축, y축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러면 3, 마이너스 3이래. 3, 여기 마이너스 3이네. 오케이, 여기가 3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3이야.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한데 뭐 이렇게 되네. 반지름이 뭐야? 반지름이 그렇지 3이지. 그래서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은 3, 3, 9 이렇게 우리가 지금 쓸 수 있겠습니다.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에 대해 좀 이렇게 느낌이 오십니까? 자, 그러면 한 문제만 풀고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할 건데요. 몇 번 문제를 풀어주시냐면 4-1번 138페이지 4-1번 문제만 풀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문제가 어떤 문제죠? 이 문제인가요? 자, 볼까요? 이렇게 되네요. 자, 4-1번 문제 다시 한번 풀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한번 먼저 풀어보세요. 자, 어떻게 푸는지. 자, 중심이 문제를 보면 약간 응용이죠. 이 중심이라는 게 이 직선이 있대. 이 직선이 있고 x축과 접하긴 하는데 접점이 주어졌어. 2,0이라고. 어떻게 풀어야 될까? 아, 잘 모르겠어. 모르면 어떻게? 그림을 그려. x축, 그 다음에 y축. 자, 그림을 그리고요. 여기 원점입니다. 자, x 절편에 갖다 생각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인가요?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x절편, y절편 뭐 나오죠? 1 나오네요. 1. 그래서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네요. 그림 이렇게 되고요. 접점이 이렇게 있대. 이렇게 있죠. 근데 이 접점이 이 중심이 어디 여기 어디 색깔 달리할까? 여기 어딘가에 딱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는데 요 점이랑 서로 만난대. 그러면 중심이 이거라면 접점이랑 서로 이게 2,0입니다. 접점과 중심을 갖다 있는 이 직선은 접선이죠. 이게 접선과 수직이니까 우리가 구하는 원은 뭐 이렇게 우리가 딱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중심 구하면 되겠죠. 중심. 자, 한번 볼까? 이 종이체네요. 잠깐만요. 자, 이 직선을 갖다가 다시 쓰면 뭐 y는 이런 꼴로 지금 쓸 수 있지. y는 2x 플러스 1이라고 우리가 쓸 수 있으니까 이거를 그대로 쓰면 뭐 x가 만약에 이 중심의 x 성분이 a라면 뭐 b라고 쓰지 말고 y가 b일 때 뭐 x 대신에 a를 갖다 대입한 b는 2a 플러스 1이 될 수밖에 없겠네. 오케이, 이게 바로 중심의 작품이다. 이 a, 2a 플러스 1이란 말이야. 근데 그림을 갖다 봐봐. 그림을 보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뭐예요? 반지름이죠. 반지름 이게 무슨 성분이랑 서로 같아요? 그렇죠. y 성분과 서로 같단 말이야. 그러면 중심이 이걸 놓고 반지름이 이러한 우리가 원의 방정식 세우는 거 알고 있죠? 오케이. 자, 바로 갑시다. 그림을 그리니까 쉽죠. 중심 이거니까 x-a의 제곱 플러스 y-2a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거는 반지름이 뭐라고? 이게 바로 반지름. y 성분이란 말이야. 그래서 2a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이 되게 되겠네. 근데 이게 2,0에서 접하니까 이 점은 접선 위에 돼 있고 원 위에 돼 있겠지. 그러면 즉 원의 관점에서 보면 2,0은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x 대신에 2, y 대신에 0을 대입하면 등호는 성립하겠네요. 그래서 2-a의 제곱 플러스 그대로 가죠.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의 제곱은 뭐가 될까요? 2a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네.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네. 자, 전개하도록 할게요.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플러스 4a의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1은 4a의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뭐 없애줄 거 그대로 한번 없애보도록 합시다. 4a 제곱 없어지죠? 이렇게 없어지고요. 4a 이렇게 없어지네요. 이것도 이렇게 없어지네요. 이것도 이렇게 없어지네요. 그럼 이거 완전 제곱식이네. 이거네 이거. 즉 a-2의 제곱이 뭐가 돼? 0. 따라서 a 값을 갖다 구하면 a 값을 뭐 여기서 바로 없애주고 그랬나 보다. 그치? 같은 식이니까. 아무튼 결과는 똑같죠. a는 뭐다? 2다.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원의 방정식이 최종 목적이니까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는 원의 방정식은 a 대신에 2만 대입한 x-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5의 제곱 플러스 5, 25 이렇게 구하면 되시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중요한 건 원의 정의 그리고 원을 정의를 이용해서 방정식을 세웠습니다. 표준형, 일반형, 그리고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